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 자, 여기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라는 말 뜻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줘서 이동 거리를 내 가지고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빛에너지, 전기, 열, 핵, 화학에너지, 파동,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묶어서 우리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배웠죠. 그다음에 핵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핵 융합이 있고요. 핵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핵 융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합쳐지면서 질량이 줄어.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고, 얘는 거꾸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나눠지면서 질량이 줄어.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를 변화시키든지 상태를 변화시켜야. 둘 중에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가장 전환이 잘 되는 에너지. 음, 나머지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형태, 이건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건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 빛을 낼 수 있는 화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진동, 그 다음에 본체에서는 열이 나죠. 많이 쓰면. 그러면은 전기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쓰면은 방전되죠. 폰이 꺼지죠. 그 충전을 시키잖아. 충전시켜준다라는 것은 다시 전기 에너지를 충전기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살펴볼 텐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화학적 결합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몸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할 수 있어요. 음식물을 먹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물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몸을 움직였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음식물의 에너지를 이용한 이건 받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탁기를 켰다. 그래서 막 세탁을 했다. 세탁기가 움직였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텔레비전 전원을 켰을 때 TV가 나오는 건 전기 에너지를 화면의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킨 형태가 됩니다.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빛 에너지.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러면 포도당을 만들으니까 화학 에너지를 저장했죠. 반딧불에는 그 화학 에너지를 다시 빛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빛 에너지 자체가 복사 에너지, 그래서 복사선으로 열 에너지를 낼 수 있고 화학 물질을 태워서 열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화학 물질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죠. 충전시켜 주는 거는 거꾸로죠. 그 다음에 전기를 틀었을 때 전열기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럼 수증기가 나오잖아.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죠. 혹은 물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 물이 끓여질 때 프로펠러가 돌아. 그러면 그 프로펠러를 이용하여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증기기관이에요. 움직이면서 마찰 열 에너지가 생성되고. 음.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돼요. 그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거든.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에너지 부족 문제 말을 계속 하는데 아니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근데 왜 에너지가 부족하냐?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로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체 양은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일부는 다시 쓰기 힘든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로 에너지가 점점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휘발유 자체가 화학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엔진이 돌아가죠. 엔진의 운동 에너지로 바퀴가 돌아갑니다. 26%밖에 안 돼요. 엔진에 열이 나죠. 20%의 열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바퀴랑 지면이랑 마찰할 때 마찰 열 에너지로 45%가 나와요. 기타로 9%.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줘도 자동차를 움직이는, 즉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26%밖에 없죠. 에너지 효율이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 40%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아까 쌤이 계속 에너지 효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이 뭐냐면 줬는 거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썼냐 이 말이에요. 공급한 에너지 분에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0%가 최대치고요. 100을 안 곱한다면 1이 최고겠죠. 열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고열원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에너지가 이동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때 열에너지 이동의 일부를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열기관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일로 전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을 내는 기관이 그 자동차나 기계 안쪽에 있으면 내연기관, 밖에 있으면 외연기관, 전기기관차가 대표적이고 자동차들이 대표적인 내연기관. 열효율, 아까 전에 그랬어요. 줬는 거분에 썼는 거 곱하기 100.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줬는 게 150이고 120인데 둘 다 30만 썼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50분의 30 곱하기 100이죠. 120분의 30 곱하기 100이죠. 각각 20%와 25%의 에너지 효율이 있습니다. 누가 효율이 높아요? B. 에너지를 누가 아껴 쓸 수 있어요? B.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열원에서 100이 갔는데 이쪽으로 60이 새어 나왔는 거예요. 그럼 2를 얼마 했어요? 40 했죠. 그럼 100분의 40 곱하기 100 해도 되겠지만 100분의 고열원 마이너스 저열원 곱하기 100 해도 되겠죠. 식으로 바꾼다면 줬는 거에서 새 나가는 거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어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변의 에너지들은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고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란다. 엔진이 터지면서 기름에 불 붙여서 터지면서 그때 연 에너지로 바퀴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퀴가 돌아갈 때 터빈을 여기 설치해 놓는 거지. 그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100% 만땅 충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엔진을 끄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다가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다 쓰면 그때 다시 기름을 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불러요. 조명기기, 백열등, 형광등, LED 이렇게 있는데 백열등은 여기에 전기가 지나가면서 열이 만들죠. 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새어나가는 게 엄청 많겠죠.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95%에서 90%는 다 열로 나가고요. 실제로 빛으로 쓸 수 있는 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형광등은 형광물질이랑 수은과 같은 물질을 여기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방전시켜 전압을 세게 가해. 그러면 한꺼번에 전기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 그 전기 에너지를 수은과 같은 물질이 흡수해요.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바닥 상태가 되면서 흡수해낸 에너지를 버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누가 흡수하냐면 형광물질이 흡수해서 형광물질이 가시광선을 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좀 올라가죠. 21%로.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효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아껴 쓰려면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얘보다는 얘로 쓰는 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그 다음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걸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 제품을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사용량을 줄이면 되겠죠. 어떻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 지붕에다가 태양 패널을 설치해. 그럼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외벽은 엄청 단열재를 좋은 걸 써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열이 안 나갈 거고 겨울에는 열이 안 나갈 거고 여름에는 열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냉방이나 난방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바닥에는 빗물을 저장시켜놓은 저장소를 만들고 이걸 정수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도 삼중 유리창을 해주면은 저 뭐야 입자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거. 전도 현상에 의해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우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